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교수연합의 6,300명 회원은 현 시국에 대한 비상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시국선언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제목 아래 이재명 정권이 현재 붕괴와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헌법적 권리와 행정권, 사법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민을 끝까지 압박해왔습니다. 반면 협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조미 관세협정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미국 투자 배당금이 실행되지 않자 미국이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부과하며 완전히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퇴위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정권의 행보는 공고했던 한미 동맹조차 이미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뜨렸음을 보여줍니다. 사회 정의를 염원하는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국가적 위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비판했습니다. 첫째, 이 정권은 특별관세법을 통해 유엔의 수장을 무모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3가지 특별관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근거로 조사와 기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및 사법방해에 대해 5년 동안 심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국가정보원 국정원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국정원 협력 죄목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협력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선고는 허위 판결이라 불립니다. 이러한 과도한 투옥과 선고는 사전에 설정된 대로 국정원을 몰아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7-17조에 명시된 국정원의 독자적인 권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국정원 조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기소의 근거가 된 곽종근과 홍장원의 증언이 100일 만에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이유는 만약 12.3 비상선고가 국정원의 잘못이 아님이 드러날 경우 이 정권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봉한 한국전쟁을 제작한 이영돈 PD의 다큐멘터리는 국정원에 대한 모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이 정권은 언론과 함께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법과 언론중단법이 7월 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법은 조작된 정보를 방지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언론중단법은 조작된 정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책임을 요구하며 언론이 정부의 뜻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가에 최대 15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소는 허위로 기각될 것이며 국가가 결정권을 갖게 되어 결국 완벽한 언론 장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기독교 목사들에 대한 체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단체 정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성적 지향과 변형된 성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에게 비정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강요하려는 의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교단체 정산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정부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종교단체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이 의심할 만한 사안이 있다면 영장 없이 교회에서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종교단체의 설립이 취소되면 자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탈취입니다. 넷째, 이 정권은 노란봉투법과 헌법재건법 조항으로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억압하려 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 심화로 인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국내 투자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퓰리즘과 국민연금 도입으로 국내 주가가 5천 이상 상승했지만 이는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부동산 정책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으로 서울 12개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거주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정권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계속해서 은폐하려 합니다. 지난 6월 3일 조기선거에서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문제가 지적된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에 의해 제기되었고 보고서가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단순한 마약이나 원유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2023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내 선거 부정 행위를 완벽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2002년 투표 배분기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양재화 회장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당시 이를 요청한 사람은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그리고 전 국회 사무총장 신건 등입니다. 이들은 한국 부정선거의 원조사 인방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총선부터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결탁한 대법원이 이를 은폐하여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나라가 정말 위태로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전에 전자투표 시스템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수개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연합 6,300명 교수의 시국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최수아였으며 성창경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